조말은 노나라 사람인데 용기와 힘으로 노나라 장궁을 섬겼다. 장궁은 힘을 좋아하였다. 조말은 노나라 장군이 되어 제나라와 싸웠지만 3번이나 졌다. 노나라 장궁이 겁을 먹고 마침내 수읍 땅을 제나라에 바쳐 화친을 맺으려고 했다. 그런 뒤에도 오히려 조말을 다시 장군으로 삼았다. 제나라 황궁은 노나라 장군과 회합을 가지고 화친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황궁과 장궁이 단상에서 맹약을 맺고 있을 때 조말이 손에 비수를 쥐고 제나라 황궁을 위협했다. 황궁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제 황궁이 묻기를 그대는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오? 하니 조말이 말하기를 제나라는 강하고 노나라는 약한데 큰 나라가 노나라를 침범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지금 노나라 도성이 무너지면 제나라 경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군주께서는 이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했다. 황궁은 노나라로부터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황궁의 말이 끝나자 조말은 비수를 내던지고 단상에서 내려와 북쪽을 향해 신하들의 자리에 앉았는데 얼굴빛에 변함이 없고 말소리도 조금 전과 다름이 없었다. 황궁이 화를 내며 그 약속을 어기려고 하니 관중이 말하기를 안 됩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신다면 제후들의 신뢰를 잃고 천하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약속대로 땅을 돌려주는 것이 낫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황궁은 마침내 노나라로부터 빼앗은 땅을 돌려주게 되었다. 조말은 3차례 싸움에서 잃은 땅을 모두 노나라에 되찾아 주었다. 그로부터 167년 후에 오나라에 전제의 사건이 있었다. 조말은 오나라 당읍 사람이다. 오자선은 초나라에서 달아나 오나라로 갔을 때 전제의 능력을 알고 전제를 공자광에게 추천하였다. 공자광의 아버지는 오나라왕 제번이다. 제번에게는 아우가 3명 있었는데 자신의 다음이 여체이고 그 다음이 이말이며 그 다음이 계자찰이다. 제번은 계자찰이 현명함을 알고는 자기 아들을 태자로 세우지 않고 새 아우에게 차례로 왕위를 전하여 결국 계자찰에게 나라를 맡기려고 하였다. 제번이 죽자 왕위는 여체에게 전해졌고 여체가 죽자 이말에게 전해졌다. 이말이 죽자 마땅히 계자찰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계자찰이 달아나 왕위에 서려고 하지 않아서 오나라 사람들이 이말의 아들 요를 왕으로 세웠다. 공자광이 말하기를 만약 형제의 순서대로 한다면 계자찰이 당연히 왕위에 서야 하지만 반드시 아들로 세워야 한다면 내가 진정한 후계자로 왕위에 서야 한다. 고했다. 그래서 공자광은 일찍부터 은밀히 꽤 많은 신하를 길러 자신이 왕위에 설 방법을 찾고 있었다. 광은 전제를 얻자 빈객으로 정성껏 대접하였다. 요왕 9년에 초나라 평왕이 죽었다. 그해 봄에 오왕요는 초나라 국상을 틈타 그의 두 아우 공자기여와 초경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초나라의 잠을 포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릉의 계자찰을 진나라에 보내 제후들의 움직임을 살피도록 하였다. 초나라가 군대를 내보내 오나라 장군 기여와 초경의 길을 끊으니 오나라 군대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공자광은 전제에게 말하기를 이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게다가 나는 진정한 왕의 후계자이므로 마땅히 왕위에 서야 합니다. 계자찰이 오더라도 나를 패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전제가 말하기를 왕요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늙었고 아들은 어린데다 두 아우는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를 치러 갔는데 초나라에서 그 뒤를 끊었습니다. 지금 오나라는 밖으로 초나라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나라 안은 텅 비어 정직하고 용감하게 말할 신하가 없으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공자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기를 내 몸은 바로 당신의 몸이요. 라고 했다. 요왕 12년 4월 병자일에 광이 무장한 병사를 지하실에 숨겨두고 술자리를 마련하여 요왕을 초청하였다. 요왕은 사병들을 보내 궁궐에서 광의 집까지 진을 치도록 하였고 문과 계단 양옆에는 모두 요왕의 친척들로 가득 차게 했다. 그들은 요왕을 에워싸고 모셨는데 모두 긴 칼을 차고 있었다. 공자광이 발이 아픈 척하며 지하실로 들어가서 전제에게 뱃속에 비수를 감춘 구운 생선을 올리도록 하였다. 전제는 왕 앞에 이르자 생선의 배를 찢고 비수를 꺼내 왕요를 찔렀다. 왕요는 선체로 죽었고 왕의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전제를 죽였다. 왕을 모신 신하들이 소란을 피우자 공자광은 숨겨두었던 병사들을 내보내 왕요의 무리를 쳐서 모두 죽이고 마침내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가 바로 함녀이다.